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초교육과정 3차 대중명품 메스티지 전략 애터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터미가 애터미의 강점은 제품이 굉장히 품질이 좋고 그런데 가격이 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해야지 사업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어, 모든 광고, 자기 회사를 알리는 데 있어서 이거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이거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근거를 조금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재밌는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어, 모두가 이 박스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음, 박스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박스를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공평한가요? 이 모습이?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공평한가요? 자, 애터미는, 어, 어떤 거냐면요. 음, 음, 잠시만요. 여기서 작동이 안 되네. 자, 애터미에서는 이렇게, 이것이 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음, 키가 커서 야구가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박스가 하나 없어도 즐겁게 야구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 큰 사람의 하나의 박스를 작은 이 꼬마한테 줬더니 세 명 다 야구를 재밌게 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애터미에서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리고 이 공평, 애텀에서 말하는 이 공평함을 보상 플랜에서 잘 알 수가 있고요. 보상 플랜이 우리가 사업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돈을 버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 보상 플랜이 현실 가능하기 위해서는 제품이 바탕이 꼭 되어줘야만 해요. 자, 우리 애터미 제품 많은 제품들이 있는데요. 수백 가지 제품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핵심적인 이야기 몇 가지만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제품을 선별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이런 품질이라면은 다른 제품들도 정말 이러하다면 믿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핵심적인 주력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제품의 생성 과정 그리고 그 제품을 생성하는 그 회사의 탄생 배경 그 모든 것들이 애터미의 역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주시면은 보다 많은 분들에게 애터미를 알린 데 있어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처음에 어떠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유통 채널이었고요. 어떤 방식의 유통이었냐면 방문 판매의 유통이었습니다. 어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였냐면요. 그 당시에 원자력 연구소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원자력 연구소와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원자력 연구소는 국가기관입니다. 국가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최고의 물리학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죠. 그 원자력 연구소와 콜마가 합작을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선바이오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름이 콜마 B&H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도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승격을 했고요. 자, 원자력연구원에서는요, 수많은 특허가 나옵니다. 그 수많은 특허들이
제품으로 상용화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좋은 특허가 있으면은 그것을 제품으로 상용화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 국가 경제에도 큰 이바지가 됩니다. 그래서 원자력연구원에서 많은 특허 기술들이 이렇게 기업에게 이전이 되어 왔는데요. 그 이전이 될 때 개발비가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발비의 3분의 1 정도만 비용을 지불한다면은 누구나 그 기술을 사갈 수 있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회사들이 그 특허를 사가서 잘 활용하면 되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잘 실행되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요. 기업이 기술이 이전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기업이 주식이 오르거나 이런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연구원들이 그런 정보에 대해서 누구보다 빠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구에 매진하기보다는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그런 거에 더 집중을 하게 되는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과하게 연구에 매진하기 위해서 그 연구소 기업법이라는 것이 제정이 되는 배경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국가 재정을 잡아먹는 3대 기관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하나는 농어민, 농민과 어민이 국가의 세금을 많이 잡아먹는다. 뭐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해외 수입에만 의존할 수는 없잖아요. 자,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 조직은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부분이죠. 나라가 약하면 국방비가 든 것 그 이상으로의 또 비용이 발생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국방비도 세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가 과학자 집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과학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 원자력 연구소 소장님이셨던 장인순 박사님께서 왜 우리가 세금을 잡아먹는 기관이냐라는 그런 이제 믿을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돼서 실장에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지금까지 연구 개발했는 것들이 얼마나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국민들에게 쓰이고 있는지를 알아보라 했어요. 지금 이 내용들은 애터미와 굉장히 직접적인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실제로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95%그 이상이 사장되고 쓰이지 않는 상태로 버려졌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연구원이 그 기술을 다시 되찾아올 수도 없는 그런 실정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이제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짐을 하셨는데 이 특허 기술들을 기업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그리고 정말 이것을 잘 레시피대로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연구소 기업법이라는 것을 만드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동안 국회에 신청을 하게 되면서 거절의 끝에 이것을 이제 국회로부터 승낙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국회 승낙을 해줄 때는 나라에 반드시 이익이 돼야 됩니다. 국가에. 그랬을 때 국가에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세금을 운영됐던 이 기술을요, 기업이 가져갔을 때, 당귀를 넣으라고 했는데, 당귀를 안 넣고 당근을 넣고, 또, 예를 들면 인삼을 넣으라고 했는데, 도라지를 넣고, 도라지도 좋은 거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레시피대로 안 만들고, 그 함량을 똑바로 하지 않고, 또 그 원산지에 따라서 이 한약재라든지 이 식물들은요, 굉장히 큰 영양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법은 이렇게 그 쓰여지는 약품이나 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규제가 상당히 선진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나 이런 곳은 좀 그런 비료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쓰는 거에 대해서 그 토지를 관리하는 거 있죠. 너무 그 약을 많이 치면 황폐화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제가 좀 우리나라보다 많이 약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규제가 잘 약한 그런 땅에서 재배하는 한약재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좋은 약성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똑같은 뭐 시금치라고 하더라도요, 영양가가 하나도 없고 몸에 해로운 것들이 중금속이나 그런 농약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농산물들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중국산이라고 해서 나쁘다기보다는요, 그렇게 규제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레시피들을 만드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수익금에 대해서 다시 원자력 연구원이 다시 가지게 되고 이것을 과학자에게 동기부여 삼아서 정말 좋은 기술을 만든 과학자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더욱 과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주식에 매달리고 이렇게 과학에 연구 개발하는 거에 매진하는 사람이 오히려 바보 소리 듣던 그런 시절 말고요. 정말 과학자는 과학에 매달릴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배경을 만들기 위해서 원자력 이 기업법을 이렇게 만들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 콜마가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이 지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현금이라는 게 없습니다. 현금이라는 게 없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현금화로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예를 들어서 뭐 20억짜리다 이렇게 현금으로 인정을 해주게 되고 그것을 지분으로 획득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 업체인 민간 기업인 어떤 기업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요. 원자력 연구원은 한국 콜마와 파트너십을 이렇게 맺게 된 거죠. 그래서 공장을 짓거나 그 안에 설비를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콜마가 담당을 하게 되고요. 물론 한국 콜마도 아주 우수한 기술들이 많기 때문에 기술과 자본을 이렇게 출처해서 이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콜마 B&H라는 이렇게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서 만들어진 기술은요, 말 그대로 원자력 연구원에서만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우리가 캐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기술 개발했던 거는 세금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비용에 이렇게 더 비용을 많이 붙이지가 않죠. 더 싸게 받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한 점은 뭐냐면 이제 콜마 B&H는 민간 기업이고 원자력 연구원은 국가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인 원자력 연구원은 방사선 융합 기술을 사용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콜마 B&H나 일반 기업에서는 이런 원자력 기술은 다룰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설비라든지 이런 기계 자체도 굉장히 비쌉니다. 해보니까 화장품의 그 기술을 사용하는 그 기계가요, 그 당시에 15년 전의 가격이 1조 6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조 5천억 정도의 가격을 한다고 합니다. 기계 한 개가. 감마선 조사기라고 하는 기계가요, 그렇게 비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엄청난 비용을 민간 기업에서는 다루기도 어려울 뿐더러 방사선 융합 기술이라는 그 분야 자체가 민간 기업은 다룰 수 없는 분야입니다. 그렇겠죠. 그것을 이용해서 뭐 무기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룰 수가 없겠죠. 그리고 뭐 방사선이 나오는 거를 잘 이렇게 민간 기업은 이익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하게 되면은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등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콜마 B&H에서 나온 제품은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기업도 이 제품은 만들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콜마 B&H에서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제품이라는 거죠. 굉장히 특별한 제품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품이 생전 처음 들어본 제품이 아니라요. 어떤 제품이냐면요. 화장품,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치약,
이런 곳에 접목이 되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을 애터미가 영구 독점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애터미가 처음 탄생했을 때 이 콜마비NH라는 곳은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연구원, 콜마라는 연구원, 이 연구원들만 있다 보니까 마케팅을 하는 그런 직원이 없잖아요. 마케팅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냥 이 공장 매점에서만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잘 안 됐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기업에도 이제 판권을 다 주게 되고 판매를 알아서들 하게끔 자유롭게 판매를 하도록 했었는데요.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사장님들도 많이 들어볼 거고 사장님들도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대기업이 팔 텐데 왜 그거를 애터미라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그렇게 판매를 하느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대기업이 하지. 자,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 콜마 BNH도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겠죠. 그래서 많이 아는 그런 수많은 대기업들 판권을 다 가지고 있었고요. 녹십초, 종근당 뭐 이런 다 판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이제 대형 유통업체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그 해모임 아시죠? 88,000에 판매되고 있는 그 해모임이요. 최초로 그런 대기업에 판매했을 때는요. 77만 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약재 자체가 너무 비싸기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단가가 정말 그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가격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 판매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형 회사 중에서 이 애터미의 제품 해모임이 면역 조율 기능에 개별 인정령을 받았거든요. 유일하게 면역력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멘트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 큰 데미지를 입는 홍삼 이런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그런 대형 업체에서 그 판권을 이제 영구적으로 자기만 딱 가지게 됐을 때 이 해모임을 사장시켜 버릴 목적으로 이렇게 이제 가격을 높게 잡고요. 판매를 하지 않고 일부러 뭐 그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해모임이 사라져 버린다면 명령으로 또다시 명령에 대해서는 또 홍삼이 최고 유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모임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입장이었는데요. 뉴스에 이 콜마 BNH, 그 당시에 썬바이오텍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우리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 뉴스를 보게 되고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름을 기억하실란가 모르겠는데 그 원자력 연구소의 소장님 장인순 박사님과 대학교 때 이 사제지간이었습니다. 물론 장인순 박사님께서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강의를 오셨고 그 당시에 대학생으로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대학생 시절이셨겠죠. 그래서 그때 성경은 과학이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렇게 들어서 알고 지내던 사제지간이었는데요. 뉴스를 보게 되고 연락을 드려서 제가 그 판권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러 만나러 갔는데요. 장인순 박사님께서 이렇게 판권을 주시게 된 거죠. 그래서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뭐 작은 이렇게 대리점권이나 이렇게 받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가셨는데 판권을 아예 주셔가지고 굉장히 놀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박한기 회장님께서는 유통의 귀재 또 천재적인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 인연이 잘 닿아서 이렇게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콜마비NH에서 나온 그 제품 국가기관에서 만든 제품이다 말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유통이 애텀이었고요. 물론 저기 뭐 설화수나 뭐 그런 것처럼요 방문 판매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싸게 유통할 수 있는 유통 방식이
아무래도 네트워크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쓰지 않아도 광고가 잘 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어, 광고비 대신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다 풀어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제품만 좋다면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하게 됐던 거죠. 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그 연구소 기업법을 이렇게 제정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힘든 노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연구소 기업법을 제정해서까지 이렇게 탄생하게 되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는 곳이 애텀입니다. 그래서 예전엔요, 10년 전쯤에는 이렇게 애텀이라고 하면 아무도 몰랐던 시절엔요, 이 콜마비네치에 대한 설명만 이제 잔뜩 하고 그거를 파는 회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먹혔어요. 또 지금 또 그렇게 이야기해도 잘 먹힐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애터미가 또 유명해졌고, 지금 또 뭐 곳곳에 애터미 마크가 찍혀 있는 트럭이 돌아다니잖아요. 음, 트레일러에도 이제 애터미 제품 이런 것들이 다 찍혀 있고요. 자,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되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연구 이제 기관이 있고 협력 기관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같이 지금 다양한 제품들을 협력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정부 과제가 있고요. 이렇게 대학교나 이렇게 일반적 연구원과 같이 해서 개발한 제품들, 또 특허들이 있습니다. 현재 가장 애텀에서 핵심적인 기술은 면역 기능 개선, 천연 생약 복합 조성물 개발 기술. 그래서 감마선 조사기를 통해서요, 이렇게 한약의 약성이랑 독성을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인해 가지고 정말 탁월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에 들어가는 기술들,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뭐 그 외에도 다양한 특허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허들을 한번 읽어보시기만 해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 면역 조율 기능 증진, 방사선 방호용 이런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고요. 여기에 대한 특허가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 나가 있습니다. 조혈 기능 증진, 이거 굉장하죠. 항암 면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 산화적 생체 손상이라는 것은 노화 방지하는 겁니다. 자, 대단히 이런 특허를 아예 이제 받았다는 거. 그래서 약사나 이제 의사들은 이런 특허를 읽으면서 이제 소비자들에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줄 알았더라면 제가 의사가 될 걸. 해모임을 이렇게 특허를 읽어주면서 판매를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려고 했으면 또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런 특허 넘어가고요. 현수 팀장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애터미가 더 낫다 의사보다 뭐 이런 메시지가 있겠죠. 자, 연구소 기업의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세금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 국가기관에서 만든 기업이잖아요. 세금 혜택을 많이 받겠죠. 그리고 최초 연구 개발이 세금 운영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지만 최초에 이 해모임을 개발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큰 비용이 발생이 됐겠죠. 자, 그리고
지속적인 그 제품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그 점도 세금으로 이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원자력 연구소가 가져가는 그 이익금에서 일부를 다시 지속적으로 제품 업그레이드 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점점 더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과학자의 동기부여. 이것은 우리나라 국가적인 큰 이제 부분이죠.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기술들을 만드냐에 따라서 이것은 계속적으로 국가의 소득을 가져다 주는 부분이잖아요. 동기부여가 되겠죠. 자, 해모임. 자,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제품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요,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판매에 이르는 데까지는요, 설명을 잘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요, 이런 뉴스 하나를 같이 보여주고, 핵심적인 말 한마디만 그냥 해주는 정도. 그게 정말 일이 잘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 이런 것들요, 설명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다는, 물론 강의를 할 때는 설명을 잘해야 되겠지만요,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설명이 잘 필요가 사실 없어요. 해보면.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해모임에 관련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넘어갈 건데요. 워낙 많기 때문에 애터미 해모임 뉴스 이렇게만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애터미 화장품 뉴스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정말 많은 뉴스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뉴스가 많은지,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들이요. 하나도 부정적인 내용이 없고 다 좋은 내용입니다. 보통은 헐뜯기 바쁘죠. 근데 왜 이렇게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우리나라 법 중에서 원자력 연구원을 좋은 이미지를 입히기 위해서 꼭 연간 2회씩 원자연구원에 대한 좋은 뉴스를 보도하게끔 그렇게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원자력 연구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뉴스로 보낼 게 별로 없습니다. 사실상 뭐 발전소 뭐 이런 거 뭐 잘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요. 좋은 뉴스를 방영을 이제 하는 건데 그렇게 2년씩 계속 누적했잖아요. 지금 몇십 년 동안. 그 몇십 년 동안 누적했던 뉴스들이요. 다 애터미 뉴스들이에요. 전부 애터미 뉴스고요. 그것을 만들어내는 곳이 원자력 연구원이라는 내용까지 정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한두 편이 아닙니다. 뭐 이제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잘 모르는 뉴스보다는요. 뭐 MBC, KBS, 뭐 SBS 정말 많아요. TVN 뭐 이런 거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 자료를 이용해서 알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가지 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요.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이모님께 이렇게 해모임을 계속 권유를 했는데 정말 안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초대를 해서 그 뉴스를 한 편 봤는데 이거 안 먹으면 손해겠는데 라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 많은 설명과 그런 것들을 뒤엎고 그 뉴스 한 편으로 먹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자료를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사업이 되고 안 되고가 또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개별 인정형 1호를 이제 받았는 건데요. 식품의약품 안전처 여기서 받았는데 이게 잘 모르잖아요. 이게 뭔지. 근데 개별 인정 2호 면역 기능 개선 여기에 대해서 2호가 아직 없다는 게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또 면역 기능 개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예 인정받는 제품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애터미 제외하고는요. 이 해모임 제외하고는요. 고시형이라는 게 있고요. 개별 인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고시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도 돈만 있으면 공장 차려서 얼마든지 그런 제품을 그냥 만들어내면 돼요. 왜냐하면 일정 성분 이상만 넣으면 그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실제로 뭐 영양분을 일정 이상 넣었다. 예를 들면 홍삼에 사포닌 함량을 뭐 0.8 이상 넣었다. 그럼 그 홍삼 건강기능식품이 되는 겁니다. 제 이름을 달고 홍삼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별 인정령은 뭐냐면요. 그 하나하나 다 따져봐서 작용 기전과 모든 것들을 다 따져보고 이게 정말로 그러한가에 대해서 어, 검증을 마친 거예요. 그래서 개별 인정을 받은 제품들은 하나같이 비쌉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이것을 받았고요. 일반적인 개별 인정령은 뭐 또 이야기가 다릅니다. 근데 면역 기능 개선에 대해서는요. 이게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피에 관한 문제잖아요. 피. 피에는 뭐 어열이 쌓여서 혈액순환도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백혈구, 적혈구 그리고 이 피에 대한 생성에 대한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이제 관련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받기 어렵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모임을 꾸준하게 먹는 것은 내 몸에 대한 투자라고 보는데요. 이 100세 시대 때 병을 안고 사는 게 거의 17년, 20년 정도 동안 병을 안고 살다가 죽잖아요. 그런데 건강한 상태로 살다가 마지막에 어, 죽는 거. 그게 정말 모든 사람의 바람이죠. 아프다가 죽는 거에 너무 두렵지 않나요? 그래서 해모임을 먹고 건강 관리를 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중요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100세 시대 때. 자, 당귀, 천궁, 백작약. 이것은 사물탕의 주 원료인데요. 요 그 재료들이 하나같이 독성을 동반하고 있어요. 모든 식물들은 독성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감마선 조사기라는 기계를 가지고요. 원자력 연구원에서 독성이랑 약성을 따로 분리를 시키는 기술을 성공했고요. 요 약성만을 재배합하는 기술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합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본 거죠. 그 중에서 최고로 면역 조절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그런 배합을 찾아냈고 독성을 완벽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한약재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모임을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유는요. 국내산 한약재입니다. 그래서 계약 농장을 가지고 엔젤 농장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은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만들고 있고요. 한약을 우리가 지어 먹을 때 그 한약이 중국산 한약인지 우리나라산인지 그것을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약재에 들어가 있는 좋은 약성을 먹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독을 먹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요. 얼마만큼의 중금속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섭취를 해야만 되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한의학 쪽도 지금 대학교 가기 어렵고 그 병원을 차리는 데 있어서도요. 그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익을 다시 이제 얻어야지 그 엄청난 투자를 다시 뽑을 수 있겠어요. 대학교 다녔을 때 시절에 들어갔던 돈, 그 어마어마한 비용의 병원, 거기 있는 간호사들 전부 다 월급 줘야 되고요. 그 임대료 어마어마하겠죠. 그 모든 것들을 빼기 위해서는 한약에 좋은 성분을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만드는 것, 그리고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 이게 과연 쉽겠냐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도 정직하게 안 남기고 정말 좋은 재료로 만든 그런 정직한 곳도 있겠지만요. 그걸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죠. 그리고 한약은 먹었을 때 간에 데미지를 많이 줍니다.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요, 한 제 이상 막 달아서 못 먹잖아요. 쉬어야 되죠. 그리고 먹으면요, 이게 분명히 좀 안 좋은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해모임이 완벽하게 해소를 했고요. 먹기도 간편하고 굉장히 휴대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 그 이제 그
비타민 C나 이렇게 해모임이나 이런 생체 손상 억제를 막아주는 이런 항산화제 같은 경우는요, 먹으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한 포로 8시간 정도의 효과를 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포를 먹으면 8시간 정도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 깨어있는 동안 상당히 몸에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면역 조절 기능, 면역 조절 기능에 대해서 따로 검색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때도 한 포 드시고 자면 좋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논문이 나왔는데 잘 때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 암세포도 마찬가지로 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게 잠들어 있는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그 시간에 암세포도 엄청나게 활성화가 된다는 그런 논문이 있는데요. 해모임을 한 포 먹고 잔다면 어떨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저는 그래서 항산화 제품을 정말 목숨 걸고 먹습니다. 시간 간격을 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6시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효과를 많이 볼 것 같습니다. 항산화제라고 하면요. 뭐 아이루테인, 뭐 눈에 좋은 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요. 바르는 아이크림도 항산화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름이 이렇게 지잖아요. 이 주름이 지는 이유가 뭐냐면 요 세포가 사멸하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주름이 지는 부분에 세포가 사멸. 무섭지 않나요? 사멸. 죽는다 이거예요, 세포가. 그래서 그 부분이 빨리 죽다 보니까 이제 여기 주름이 패이는 건데 거기 아이크림을 발라 놓으면 아데노신 등 여러 가지 항산화제가요. 이 부분에 세포 사멸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주름이 이제 안 생기겠죠. 그래서 주름을 없애는 원리가 참 무슨 원리로 주름을 없애는가 이렇게 궁금하실 텐데 주름 없앤다기보다는 정확하게 세포 사멸을 막아준다. 항산화 효과로 인해서요. 그래서 특별히 그런 또 항산화제가 있고요. 또 해모임은 해모임 나름의 또 항산화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꾸준히 먹으면 나이가 한 70대에 5, 60대로 보이게 되고요. 80대가 됐을 때 또 60, 70대 정도로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이렇게 요약되어 있고요. 애터미가 어떻게 이렇게 승승장구하게 됐냐면요. 다른 회사들은 77만 원에 판매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최초 애터미는 이걸 팔 때 엄청나게 많이 팔 걸 계산해서 엄청나게 많이 원재료를 사들여서 한꺼번에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원료를 아껴서 이게 절감을 해서 비용을 박리담회로 엄청나게 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0호에 이제 이렇게 76,500원 정도의 가격으로 다운시켜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싸게 다운시켰죠. 77만 원이랑 비교가 되지 않죠.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금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장님께서 이제 한 뭐 3년 정도밖에 못 산다는 이제 시한부 판정을 의사로부터 받은 상태였거든요. 이제 간경화 말기 이제와 당뇨 합병증으로 이렇게 굉장히 건강이 안 좋으신 상태에서 내가 이제 얼마 못 사는구나라는 걸 느끼셨을 때 이게 전도를 이제 하다가 마지막으로 전도를 좀 해야겠다. 5명만이라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하셨대요. 그래서 뭐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딱 만났을 때 너 뭐 하다냐 했을 때 저 그래도 막판에 5명 했는데 이렇게 말하려고 그렇게 최대한 싸게 팔면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그걸 목적으로 해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회장님의 목적이 그거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익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익을 최소치로 낮추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절대 가격.
이익을 최소치로 이제 줄여서 이익금이 많으면은 용량을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지나서 48% 용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더 원재료를 대량으로 사들이죠. 그렇다 원재료를 더 대량으로 산다고 해서 공장을 뭐 더 지어야 되는 거나 아니면 직원을 더 고용해야 된다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해모임의 가격을 더 낮춘 거죠. 용량을 늘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금이 또 발생합니다. 더 사람들이 더 몰려오니까. 그래서 또 얼마 되지 않아 54%로 또 늘려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60%까지 올라왔죠. 이렇게 용량을 늘려주게 되면서 절대 가격을 맞춰간 거죠. 그래서 애터미 전략이 절대 가격인 겁니다.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해모임보다 더 싼 거는 존재하죠. 그래서 해모임보다 더 싼 거를 찾는다고 해서 그게 과연 우리가 먹었을 때 이로운가, 해로운 거를 돈 주고 사 먹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대 품질, 이거보다 좋은 건강기능식품 없는데 이것을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유통업체가 없어요. 이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은 같이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회사가 이렇게 잘 됐다. 그래서 치약도요, 용량을 늘려줬고요. 폼클렌징, 딥클렌징도 용량을 늘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요, 말도 없이 늘려줘요. 말도 없이. 막 뭐 용량을 늘려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요. 절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품질을 먼저 검증하셔야 돼요. 품질을 보시면 이 수준의 그 제품을 찾으셔야 되고요. 그 제품과 동일하게 비교했을 때 가격이 엄청 싸다는 겁니다. 가격과 PV가 이렇고요. 이제 PV 같은 경우는 요것은 소비자가 내 혼자 있을 때는요. PV가 나 혼자 쌓이잖아요. 근데 여럿이 이제 있어요. 내 소비자가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세모임을 이렇게 사먹는다고 했을 때 이 PV가 합산이 되어서 나한테는 굉장히 큰 PV로 작용하게 됩니다. 사업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PV는 자 화장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화장품 역시도 뉴스가 너무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내가 유심히 보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그 맥락을 잘 찾아야 돼요. 그냥 뉴스 그냥 나오는 거 그냥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자잖아요.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뉴스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꼭 보시고요. 활용하시길 바래요. 요거 없이는 화장품 알리기가 조금 쉽지가 않아요. 화장품이라는 거는 이런 연예인들이 쓰는 거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믿음을 주면서 한번 써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우리 애터미 같은 경우는 그런 연예인이나 광고업체에 줄 돈을 우리한테 수당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대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 원자력 연구소를 자랑하기 위해서 매년 나오고 쏟아졌던 그 누적되어 있는 그 많은 뉴스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화장품에 많은 기술들이 이제 다양하게 있지만요. 자, 애터미만 할 수 있는 기술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이거만큼 좋은 기술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애터미만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거 외의 기술은요. 다른 데서 하더라도요. 금액이 비싸져요. 셀렉티브 기술 이런 건요. 애터미 화장품에도 있지만 그런 셀렉티브 코드 기술은 들어가 있는 화장품은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하는 정말 그 명품 라인에만 들어가는 그런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이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근데 애터미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은요. 첫 번째, 고순도 정제 기술. 자, 고순도 정제 기술은 뭐냐면요. 감마선 조사기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 한약재를 빛 에너지 기술로 이렇게 조율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잘못하면
색깔이 없어졌다가 돌아왔다가 막 이러는데요. 요거를 이제 특허를 냈는데 일본, 독일 이런 데도 이렇게 방사선 융합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먼저 선점을 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요. 한약재에다가 요 기술을 쓰면요, 커피처럼 새까만 물이 이렇게 뽀얀 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에 좋은 유효 성분을 많이 넣으면요, 고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넣으면 첫째, 색깔이 어, 탁해집니다. 이게 연예인들이 이렇게 쓰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쓰고 싶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장품 색깔이 갈색이거나 시커먼 색깔이거나 이러면요, 쓰기 싫어집니다. 상당히.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쓰기 싫은 마음이 드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화장품은. 그래서 뽀해야 되는데, 함량을 많이 넣을수록 너무 시커매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무슨 기능성, 고기능성 화장품이라고 해서 봤더니, 녹차의 카테킨 성분 이런 것들이 뭐 0.01%밖에 없더라. 그래서 거의 없는 거랑 다름없다. 녹차물을 그냥 한번 스치고 지나간 정도? 사실상 아무 효과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애터미는 그의 500배 그 이상 또 넣을 수가 있는 유효 성분을요. 그래서 0.1% 넣었다고 하거든요. 기존 화장품, 고기능성 화장품 이런 것들 이야기도. 근데 거기 500배를 넣으면 5%가 된 거죠. 유효 성분이. 근데 5% 정도를 넣으면 효과가 이제 발생이 되는 도달한대요. 그래서 500배 이상을 넣었다. 애터미 화장품에는 기존에 이제 좋은 성분들 있죠. 그러니까 미백 성분 이런 거 있어요. 미백, 주름 개선 이런 유효 성분들에 대해서 500배 이상 때려 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고순도 정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냄새 또한 없애는 거죠. 냄새조차도 이게 피부에 좋은 건 대부분 단백질인데 이것을 발효시키면 굉장히 악취가 납니다. 악취. 왜냐하면 이제 시체 썩는 냄새랑 동일합니다. 단백질이 발효되는 냄새는. 그래서 이게 피부는 좋아지는데 얼굴에서 막 송장성 냄새 난다. 그러면 이제 못 쓰겠죠. 아무리 좋아도. 자, 그리고 이제 냄새, 색깔, 거기다가 이제 세 번째 독소까지 없앨 수 있는데요. 뉴스를 찾아보시면은 요 개발자 연구원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과학계에서는 100%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독성을 몇 %까지 없앴냐고 하냐면요. 99.999 요거의 9가 6개라고 해서 69이라고 하거든요. 자, 순금이 99.99라고 알고 계시죠? 그럼 이제 순금이라고 하는데 정금 100%의 금과 가까워질수록요. 그 같은 그램의 금이지만 그 금의 가격이 엄청나게 막 뛰어버립니다. 비교가 안 될 만큼 뛰어버립니다. 같은 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99.999 순도 금이다 하면 그 이제 반도체에 쓰이기 때문에 엄청 비싸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또 9를 한 개 더 붙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막 수십 배가 뛰어버립니다. 그만큼 정제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데 99.9999면 100%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독성을 제거를 했다는 거죠. 이게 빛 에너지, 핵, 이제 융합 기술, 요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기술은 후레쉬 바이오 기술인데요. 식물성 화장품, 그 대생건 예전부터 알고 계셨죠. 그리고 이제 천연 화장품, 뭐 식물성 화장품, 한방 화장품, 발효 화장품 다 좋은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뭐 대부분 발효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이렇게 200만 원 이렇게 호가하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화장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학 화장품이고요. 천연 화장품이라고 하지만 사실 천연 화장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애터미는요, 이 고순도 정제 기술이기 때문에요, 생허브에서 추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레쉬 바이오 기술이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허브. 보통은 일부러 이렇게
식물을 말려야 됩니다. 음, 말려서 엽록소를 날려버리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엽록소라는 독성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생허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이 차이를 좀 잘 느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를 저는 너무 대단한 건데 저는 왜냐하면 후레쉬 바이오 기술만 막 거품 물고 이야기해도 정말 효과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건재 말렸다. 말리면 수분이 하나도 없죠. 제로잖아요, 수분이. 그러면 여기 이 한약재, 식물, 이거랑 그럼 어떤 물을 또 쓰겠어요? 일반 맹물을 섞어야 돼요, 맹물. 맹물을 그냥 맹물, 수돗물, 뭐 정수기물 혹은 뭐 좀 좋은 데는 천연 안반수 뭐 이런 거 쓴단 말이죠. 자,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식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물을 화장수로 쓰는 게 좋겠어요? 자, 이게 후레쉬 바이오 기술입니다. 애터미 화장품은요, 화장수 그 자체가요, 식물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론 애터미 화장품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앱솔루트 라인 후레쉬 바이오 기술이 다 접목되어 있고요. 더 페인 기술 중에서도 접목되어 있는 게 있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발효 기술. 세 번째 발효 기술. 발효가 많이 될수록 피부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왜냐? 입자가 작아지기 때문에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면요. 써먹을 때가 많은데요. 된장 먹다가 체하는 사람 없다. 뭐 요런 말을 제가 어른한테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고 된장 먹다가 체했니? 아이고 된장 먹다가 체하면 약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체한 음식이 아닌데 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 된장 안에 들어있는 뭐 고기를 먹다가 체했겠죠. 그런데 된장이라는 건요, 이게 발효 음식이잖아요. 발효 음식이 좋은 이유가 발효가 되면 이게 그 분자 입자 크기가 나눠집니다. 우리가 분자랑은 잘 안 친하잖아요. 근데 분자가 뭐 이렇게 화학 구조 이렇게 표 같은 거 이렇게 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막 뭐 동그라미 막 작대기랑 연결돼가지고 막 알 수 없는 이렇게 애들 장난감 만들어 놓은 것처럼 그 구조가 크면 클수록 우리 몸에서 소화분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분자 크기가 쪼개지면 쪼개질수록 흡수가 잘 됩니다. 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발효 음식이 좋은 거예요. 우리 이제 이렇게 장내 미생물에도 좋고요. 자, 그런데 그 발효를 이제 시켜야 되겠죠? 좋은 화장품 만들려고 하면. 근데 발효를 시키면 피부에 좋은 건 뭐라고 했어요? 보통 단백질이 피부에 좋다고 했죠. 근데 요거를 발효시키면 무슨 냄새 난다고 했어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냄새 난다고 했죠.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인 발효 화장품, 한방 화장품 이런 만드는 회사들 있죠. 여기 보면 콩을 발효해서 써요. 그리고 현미찹쌀을 발효해서 쓰거든요. 요거는 발효를 해도 냄새가 지독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껏 해봐야 요게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터미는 별의 별걸 다 발효시켜도 돼요. 어떤 걸 발효시켜도 이 고순도 정제 기술을 접목시키기 때문에요. 아무리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가 나도 냄새랑 독성을 99.999% 없애잖아요. 그래서 발효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아주 좋은 것들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동충하초랑 상황버섯을 이렇게 동충하초 균사체를 상황버섯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키워낸 거를 발효해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이제 만든 게 상황동충하초라고 하거든요. 요거를 또 발효시켜서 만든 물, 그리고 현미찹쌀과 상황버섯을 이렇게 해서 만드는 게 상황미수. 요게 있는데요. 대표적인 애터미의 이렇게 화장수입니다.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뭐 카밍 라인이라든지 뭐 저기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좀 또 다른 화장수가 들어가 있고요. 앱솔루트 라인 같은 거 보시면요. 녹차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인데 어떤 물을 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물을 썼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마케팅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물을 썼는지, 어떤 크림을 썼는지, 어떤 유효 성분이 들어갔는지,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품을 파는 그 유통업체의 이름을 보고 보통 사죠. 그리고 그 유통업체는 마케팅을 하고 있고 보통 그 이제 드라마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 그런 연예인들을 이제 앞세워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무의식 중에 여성들의 그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특히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화장품을 더 좋은 거를 샀을 때 자존감을 채워주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 비싼 화장품을 사고 싶어 할수록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비싼 화장품, 수백만 원에 호가하는 화장품의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이제 정말 좋은 물을 썼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물 이름이 뭐냐면 해양 심층수를 썼대요. 저는 해양 심층수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물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저는 그냥 마시는데 그걸 화장수로 썼다고 그렇게 비싸게 받는다는 말이 되나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네 번째 다중액정 캡슐 기술. 요게 또 콜밥의 이제 핵심 기술인데요. 이것을 애터미 에센스나 세럼 요런 데만 지금 독점적으로 기술을 주고 있고요. 이게 놀라운 게요. 화장품 과학자 대회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하는 이태리에서. 거기서 최고 극찬을 받은 기술이고요. 화장품 입자 크기가 가장 작은 게 뭐냐 했을 때 이 다중액정 캡슐 기술을 활용한 요 입자 33밀입자 요게 가장 작은 입자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랑콤이라는 회사에서 66나노로 지금 만들어진 게 두 번째로 작은 입자 크기고요. 실제로 우리 세럼이나 에센스 요런 데 들어가 있는 기술이 다중액정 캡슐 기술입니다. 요 제품은요, 토너라든지 크림 제형의 그런 화장품에는 들어가 있는 기술이 아니고요. 토너 같은 경우는 피부 정돈을 위해서예요. 피부 겉에 있는 이제 정돈. 너무 씻고 나서 바싹 말라있는 상태에서 이런 제품을 바로 발라버리면요, 피부가 뒤집어지겠죠. 그래서 토너로 한번 이제 진정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목적이고요. 크림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이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에 발려있는 상태에서 이제 주름을 이제 억제시켜 주잖아요. 겉에 발려 있어야 되는 제형이 크림인 거예요. 그래서 크림 제형은 일부러 뻑뻑하게 만든 거고요. 워터 체형은 일부러 묽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묽다는 것 그 이유가 있는 거고 뻑뻑한 건 뻑뻑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뻑뻑하고 묽은 건요. 거기 화장품이 들어가는 파우더가 있는데 그거를 많이 넣으면 크림이 되는 거고 적게 넣으면 이제 묽은 타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묽은 타입 중에서도 세럼이라든지 에센스 있죠. 이런 것들에 요 기술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입자만 작은 게 아니고요. 발효를 많이 하면 입자가 작아지지만 그거에 입자가 작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피부는 요게 베타적인 성향이 있어서 요게 흡수 기관이 아니고 배출하는 장기예요. 요거는. 요것도 피부도 하나의 장기잖아요. 우리 내장 안에도 요거 내장도 다 피부잖아요. 요 내장 안쪽에 있는 것도 심장도 그거 피부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체 내부라는 거는 혈관을 말하는 거지 장기도 피부예요. 우리 이제 겉에 요것도 피부, 요것도 장기란 말이죠. 사실상 요게 흡수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흡수하는 기관은 이제 창자 쪽에 이렇게 내장, 여기 소장, 대장, 위장 요런 데서 이제 흡수를 하는 거고 피부는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 피부에 흡수를 시키려고 하면 요 보호막과 같은 성질을 띠고 있는 보호막을 씌우면은 들어갑니다. 그게 요게 인지질이라고 하거든요. 보호막이. 기름 성분으로 되어 있는 인지질인데요. 안 좋은 거를 막아주길 원하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 캡슐을 싸야지 요 발효했는 것도 입자가 아무리 작아도 요게 이제 쏙쏙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중액정 캡슐 기술로 인지질 유사 구조로 만들어진 요 캡슐을요, 여러 겹의 캡슐 안에다가 요 발효했는 후레쉬 바이오 기술을 넣은 고순도 정제 기술을 넣은 요 성분들을요, 캡슐 안에다가 쏙쏙쏙쏙쏙쏙 피부 한 겹 들어가서 톡 터져서 안에서 유지되고 있다가 또 한 겹 더 터지고 한 겹 더 터지고 해서 진피층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요 인지질 캡슐 구조가 아니면요, 인지질로 사실상 내려갈 수가 없어요. 막 5%, 막 6% 이렇게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진피층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아기세포가 자라나는 그 구간인데요. 보통 일반적인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서 이제 탈피해야 되는 각질에만 작용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이 캡슐 기술이 있어야만 이 세 가지 지금 1번, 2번, 3번 요 기술이 의미가 더 깊어집니다. 아무리 좋아도 안 들어가면은 무슨 소용인가요?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입자 크기 아직도 그리고 그것이 여러 겹이다. 근데 그 캡슐이 인지질 유사 구조다. 이 기술이 들어갔냐 안 들어갔느냐가 중요하지. 광고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백화점 1층에 딱 판매하면 그게 전부 다 그 입장료, 그 매장 매장 돈 얼마나 많이 나가겠어요. 거기 인건비나. 다 그런 데 치이는 거예요. 광고비. 그래서 화장품의 35% 정도가 광고비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한 35%가 매장, 그러니까 매장 수수료에 든다고 보면 돼요. 그거 두 개만 해도 70% 넘어버리죠. 그리고 샘플 비용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작은 부분이 그 화장품의 이제 본품의 비용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용기에다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죠. 막 금박 씌우고 용봉 달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꽃봉오리 달고 막 난리가 나죠. 자, 그런 데 비용을 또 쓰는데 또 5% 여기 들기 때문에 실제로 15만 원 에센스 15만짜리 에센스 한 병에 그 안에는 내용물은 4,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 하는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 내용물보다 애터미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썼으면서 동시에 샘플 안 만들고요. 용기에 큰 투자 안 하고요. 광고 안 하고요.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애터미에서는요. 정말 이 품질 하나 그것을 모든 거품을 제거하고 싸게 팔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알고 믿음 있는 사람은요. 비싼 화장품 쓰고 있는 분들 화장품만 바꿔줘도요. 그분 지출 많이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화장품 좋은 거 쓰시는 분 있으면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마이크롬 리포종 공법 혹시 들어가 있는 화장품 쓰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몰라요. 왜냐하면 그 판매원이 그런 거를 알릴 만큼 이제 기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잖아요. 대부분. 마케팅에 이제 목숨 걸고, 향, 이런 거, 마이크롬 에멀전, 뭐 이런 거, 이제 좀 아는 척 하시면요. 화장품 꽤나 알고 있다는 분들도 꼼짝 못 합니다. 자, 크라운. 요 인증을 받았는데요. 요거 한 개 받기도 어려운데 세 개를 받았어요. 자, 세종대왕상. 요거는 특허 중에 이제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인데요. 요거를 받았고요. 또 장영실상, 과학력, 대중성, 요거를 보고 주는 상인데요. 요거 또 일화가 있는데, 애텀이랑 같이 출품을 했을 때 2등이 5위에 66만짜리 에센스가 2위를 했습니다.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 당시에 우리 에센스가 15,000원밖에 안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가 더 우수하냐는 거예요. 이제 비싼 게 좋다라는 말은요, 일부 맞지만요, 애터미한테는 안 맞아요. 그런 비싼 화장품,
비싸다 좋은 게 아니고요. 화장품은 고가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비싼 거일 뿐입니다. 고가 정책이 뭐예요? 비쌀수록 잘 팔리는 거. 대체적으로 샤넬, 에르메스 이런 명품들 있죠. 루이비통 이런 것들. 요게 이제 고가 정책을 쓰죠. 가격을 계속 올리고 비싸게 팔면 팔수록 더 잘 팔리는 거. 왜냐하면 그 이제 그 부자들이 이렇게 드라마에서 딱 메고 나오면 부자들의 그 돈벌이 수단을 따라야 되는데 돈 버는 방법을 따라야 되는데 부자들이 하는 그거를 따라하고 싶죠. 그래서 그 부자들이 하는 것 중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저 집은 못 따라하겠고 차는 못 따라하겠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저 가방을 따라하고 싶네. 저 여자가 쓰는 화장품 정도는 내가 12개월 할부 때리면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샀으면 어때요?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것 같죠. 근데 그것은 전혀 착각일 뿐이다. 지출만 늘어나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NEP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최초로 받은 근데 이것을 정말 우수한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우수해야 되고요. 그게 제품으로서의 이제 출시가 돼야 되겠죠. 보통은 기술에서 끝나버려요. 이게 제품으로서 잘 출시가 잘 안 되는데 제품으로 출시가 돼야 되고 이게 기존 제품보다 월등히 좋아야 됩니다. 그런 제품에서만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요 마크가 인정하는 바가 뭐냐면 그냥 믿고 쓰세요. 요거예요. 요런 인증 마크가 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소비자들이 현혹이 되잖아요. 그 현혹이 되는 데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요 마크 찍힌 거는 일단 품질 하나는 믿을 수 있으니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건데 너무 비싸게 파는데 거기에 현혹돼서 마케팅에 현혹돼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 요걸로 어떻게 설명 안 되나요? 이렇게 고객에게.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신뢰를 얻을 것 같아요. 근데 요런 거를 이제 말로 하는 거는 잘 모르겠죠, 그분들이. 근데 요렇게 자료를 좀 보여주시면서 요 스마트폰 시대는 스마트폰을 꼭 사용하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꼭 보여주시라는 거죠. 자, CCM 마크도 받았습니다. 요것 또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한국소비자원에서 심사를 하고 공정거래위에서 인증을 한 건데 요 마크가 있으면은 일단 요거 소비자들이 하기 힘드니까 내가 요걸 대신해서 이제 인증을 했으니까 요 마크 있으면요 일단 소비자를 위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 거니까요 요거 쓰셔도 됩니다 하는 마크예요. 그래서 요게 없는 회사 거는 일단 안 쓰시면 되겠죠. 그만큼 요런 마크 하나하나에서 지금은 우리가 어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요게 굉장히 받기 까다롭고요. 유지하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자,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 왜냐면 정말 절대 가격으로 맞춰줘야겠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요, 사장님들께서 19만 8천 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절대 가격이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절대 가격. 그럼 19만 8천 원보다 싸게 못 팔아? 못 팔아요. 어떤 곳에서도. 이 화장품은요, 이 가격에 못 팔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원료를 뭐 빼고, 식물, 뭐 좋은 거 빼고, 물도 그냥 수돗물 쓰고 이러면 하겠죠. 근데 모든 부분에서 이런 기술 다 들어가고, 이런 원료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이 가격은 어떤 데서도 이 가격에 못 팔아요. 거기다가요, 19만 8천 원에서요, 10만 PB가, 회사 입장에서는요, 현금과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계산해서 우리 사업자나 소비자들에게 수당으로 다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요. 그 10만 PV라는 건요, 현금 10만 원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그걸 분배받아서 이렇게 컴퓨터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지만 회사는 돈이에요, 그게. 자, 그러면 9만 8천 원이죠. 앱솔루트 화장품이 사실상. 회사는 9만 8천 원에 지금 화장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이 앱솔루트 화장품을.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캐시백이 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은 19만 8천 원으로 이해하겠지만 사업자나 이런 분들은 이것을 9만 8천 원으로 이해하겠죠. 정말 미친 가격, 절대 가격입니다.
그러면 19만 8천 원보다 가격을 낮추고 PV를 더 낮춘다. 이거보다는 우리한테는 19만 8천 원에 PV 10만 PV가 낫겠죠. 근데 예를 들면 화장품을 30만 원에 팔고 PV에 20만 PV를 올려주면 안 되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지만 요 기준이 있어요. 소비자가 소비만 했을 때 이익이 되느냐 봤을 때 그 매력을 또 생각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충분히 누구든지 그냥 단순 소비자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10만 PB가 누적돼서 하면 나중에 몇 달 쓰면 화장품 한 개 공짜로 쓸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나오잖아요. 자, 다양한 제품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자, 애터미 제품이 이렇게 쌀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뭐 쇼핑몰 가면요. 이 샤워기 뭐 여러 수십 개 종류가 있어요. 그죠? 애터미 샤워기 요거 한 개 팔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 개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요 품질의 요 가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저 좋아하는데요. 요런 것들, 테이프 클리너 요런 것들요. 요런 그 종이 재질하며 그 접착제, 본드 요런 것들도 친환경적이고 우리 몸에 이제 무해해야 되겠죠. 자,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따져봤을 때 동일한 테이프 클리너 이 가격에 못 팝니다. 회사는 이거를 지금 11,500원 정도에 팔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3,300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싸게 판 거랑 똑같은 입장인 거죠. 그만큼. 요 화장품 제가 어떤 누님께 이렇게 화장 지울 때 뭐 쓰냐 이러니까 요거 보여주더라고요. 요런 거 쓴다고. 그런데 요게 그러고부터 얼마 안 돼서 애터미 출시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요. 이 시슬리 거를 그 누님께서 10년 정도를 썼대요. 그런데 그 10년 동안 이거를 화장솜에 묻혀가지고 화장을 닦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향이며 느낌이며 완전히 똑같대요. 그래서 만든 공장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슬리 이런 데도요. 콜마에서 많이 납품받아 가거든요. 지금은 그 다 가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봤을 때 콜마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요거 가격이 10만 넘잖아요. 10배 차이잖아요. 근데 애터미 거 이거 13,200원이잖아요. 내용이 똑같은데. 어디서 파느냐, 어떤 브랜드를 찍어서 파느냐에 따라서 그냥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립글로우도 디올 거랑 뭐가 달라요, 그죠? 자, 13,200원에서 5,300 PB 빼버리면요.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싸게 파냔 말이에요. 말이 되냔 말이죠. 얼마나 그 돈이 캐시백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미쳐서 진짜 학교도 때려치고 애터미를 하는 거예요. 이 많은 제품 중에서요. 액상세제, 액상세제 여러 가지 안 팔잖아요. 액상세제 한 개밖에 안 팔잖아요. 근데 저기 뭐 코스트코만 가도 액상세제만 몇 가지를 팔고 있냔 말이에요. 그 한 마트에서. 그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액상세제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트에 여러 가지를 팔고 있는데 애터미는 한 가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절대 품질에 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세제는 또 세제나 이런 것들은 또 바뀝니다. 아, 조금 더 좋은 게 나왔네? 그럼 바꿔버려요. 음. 그러면 뭐 다른 분의 입장에선 좀 얍삽하지 않나? 좋은 거 나왔다고 바꿔버리고 그러면 그 전에 팔던 회사는 어떡하나? 그게 유통회사입니다. 더 좋은 게 나와버리면 바꿔버려요, 애터미는. 음.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세제보다 어, 요게 더 좋아서 바꿔버린 거죠. 쌀도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거는 동종업계 반품률을 나타낸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반품률이 10%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회사에 대해서 분석하거나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문가들은 이 반품률을 가지고 뭘 보냐면요. 반품률은 반드시 제품의 가격에다가 집어 넣어놔야 돼요. 10% 반품 정도 들어올 걸 예상해서 그 가격까지도 매겨서
제품에 올려놔 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크릿이라는 회사의 제품은 10%의 반품률을 집어넣어 놓은 가격으로 지금 팔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애터미는 반품률이 0.12%이기 때문에 0.12%에 해당되는 반품률만 계산해서 제품에다가 넣어 놓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은 잘난 놈이 더 잘나지는 거예요. 반품률이 적으면 그만큼 가격 경쟁에서도 더 우세하겠죠. 이것은 계속해서 그런 거예요. 식당에서 장사가 잘 된 데는 이제 뭐 야채나 이런 것도 회전이 더 빠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그걸 알아보게 되고 더 이제 많이 오잖아요. 근데 장사가 안 되는 데는 그거를 또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신선도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왔던 사람들이 다시 안 와. 이러면서 또 악순환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면서 잘 되는 회사는 점점 잘 된다. 근데 정말 잘하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 그 아메이조차도 2%대잖아요. 이거를 보시면은 그냥 게임이 되냔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좀 부정적이신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반품을 너무 안 받아주는 거 아니냐. 저는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반품을 잘 받아줘서 반품률이 많고 애터미는 반품을 안 받아줘서 반품률이 낮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뭐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한번 반품을 해보세요. 그냥 믿음이 잘 안 가면요 그냥 반품해 보시면 돼요. 제가 반품을 해본 적이 있는데 고객이 이제 반품을 해서 이제 반품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반품을 하면 보통 그 막 사유를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택배 기사님 오시더니 아 이거예요? 하고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그냥 반품이 돼요. 반품이 굉장히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3개월 안에만 반품하래요. 자, 3개월 지나서 반품하는 건 좀 그건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일반적인 회원들,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요런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 A 회원의 위치에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사업자잖아요. 그래서 좌우로 이렇게 회원가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자기는 사업을 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좌측으로 이렇게 회원이 달려나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나라는 사람이 어차피 우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측으로 가입시키는 게 어쩌다 보니까 A라는 사람의 좌측이 되는 거예요. 자, 모든 것들이 이렇게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자, 이랬을 때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은 전부 다 이 A라는 기준에 있는 이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그러면 이분들은요, 좌측, 우측 이런 거 가르쳐 줄 필요도 없어요. 왜냐?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캐시백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래서 사람 한 명을 소개시켜 주면 그 사람이 쓰는 거에 대해서 약 6.5% 정도가 캐시백이 된다.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시면 쉽습니다. 자,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해 안 된 채로 그냥 이렇게 말씀만 하세요. 자, 왜냐면 요 A라는 분은 우측으로 소개시켜 주시는 분을 우측으로 가입을 하잖아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소개해서 가입하신 분이 쓰는 그 매출의 6% 정도가 이 A라는 분에게도 쌓이고 본인에게도 쌓입니다. 이 당사자에게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 10개 정도, 애터미 제품을 10개 정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치약, 칫솔, 샴푸, 스킨, 토너. 자, 요것만 해도 5개죠. 그죠? 거기서 아이크림 1개 넣어주고요. 자, 뭐 바디 클렌저, 비누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방 세제, 액상 세제 뭐 이런 것도 있죠. 휴지 뭐 많습니다. 지금 제품이 뭐 수백 가지가 있으니까 자, 요렇게 10가지만 쓰는 분을 우측에다가 10명만 가입했다. 그러면 이분의 소득은 약 20만 정도가 돼요. 20만 원 정도가. 충분히 사업을 안 하는 소비자도 이 정도의 멤버십은 구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깝게 지내는 분들이 가족도 있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 10명 정도는 이 정도를 만들 수 있단 말이죠. 보통은. 그러면 본인이 20만 원 정도의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소득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되면 20만 정도를 받아보시면은 이제 욕심이 생기겠죠. 좀 더 알아가겠죠. 그죠? 자, 요렇게 30만 PB, 30만 PB가 되는 날, 수당이 떨어진다는 거. 누적해서 우측에 있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매출의 총합이 30만 PB가 될 때, 누적돼서 될 때, 수당이 떨어집니다. 참고로 화장품 한 세트 19만 8천 원에 PB가 10만 PB라고 했죠.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요, 누군가가 세 세트만 사면 30만 PB가 채워지는 거죠. 이런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당 받기 좋죠. 그죠? 이렇게 캐시백 입장으로만 설명해도 이익이 굉장히 큽니다. 10명만 회원가입해도 한 달에 반연금성으로 연금이 20만 들어오는 거랑 비슷하죠. 그죠? 자, 오늘 절대 제품, 절대 가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제품은 워낙 많고 설명드릴 거 많고 그래서 공식 세미나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제품 강의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강의를 꾸준하게 듣는 것이 내가 제품에 대해서 좀 더 잘 알아가는 방법이고요. 누적해야 됩니다. 제품 강의를 듣는 건 이건 누적이 쌓여야 됩니다. 계속 들어야지 말로 나갈 수도 있고 반복적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품 중에서 정말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요. 애터미 제품 중에서 10가지 제품만 내가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내가 취급하고 싶어도 애터미에서 허락을 안 해줘. 내가 자격이 없어. 근데 10가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10가지만 집중해서 내가 애용하고 그것을 공부하고 알려보세요. 너무 많은 걸 갖고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를 했거든요. 화장품이랑 이브닝 케어랑 뭐 유산균, 오메가, 비타민 이런 걸로 했어요. 그 외의 거는요, 그냥 알리지도 않았는데 그 주문이 들어와서 갖다 주지, 뭐 제가 일부러 그렇게 알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거 5개, 10개 정도로 일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제품에 대해서 막 두려움을 가지거나 모르는 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꾸준히 제품 강의를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